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보웅우방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차트 분석을 통해 투자 결정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매크로 경제 분석을 통해서 투자 결정을 내린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자축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국 숏 3배 레버리지 상품인 양에 들어간다고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때 또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으로 이번에도 익절로 마무리하게 됐고요. 좀 더 들고 가볼까 하는 욕심이 들기도 했지만 이게 단기간에 너무 또 확 급등을 했잖아요. 그 전날 6% 가까이 폭등하고 또 어제는 한 9% 가까이 폭등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너무 확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냥 더 욕심내기보다는 그냥 짧은 기간 내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장 시작하고 많이 하락하는 와중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말씀을 드리고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수익을 얻고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숏배팅은 소액으로만 하셔라. 제발 큰돈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보니까 또 큰돈을 집어넣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에 대해 좋게 평가해 주시고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시는 부분은 너무 감사드리지만요. 여러분 제발 다음부터는 그냥 숏은 재미로만 적은 액수로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뭐 적게 들어갔든 많이 들어갔든 모두에게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각종 고용지표가 쏟아진 날이었는데요. 물론 메인은 오늘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긴 합니다. 어제는 그 전야제 같은 느낌이었죠. 근데 지표가 아주 끔찍한 결과가 나오면서 주식과 채권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그나마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폭을 꽤 많이 했지만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채권의 하락폭이 컸는데요. 우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3,000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전주보다도 더 올랐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었죠. ADP에서 발표하는 고용보고서가 너무 끔찍한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ADP라는 민간에서 발표하는 고용보고서는 바로 오늘 금요일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보고서의 맛보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치가 비슷하게 잘 맞아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너무 괴리가 심하게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서는 정식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많이 주목하는 지표이긴 합니다. 참고로 지난번 가장 최근 ADP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와 방향성을 상당 부분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 ADP 고용보고서에서 이번 달 비농업 부분 신규 일자리 수가 22만 8천 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49만 7천 건이 나온 거예요. 무려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2배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높은 수치가 나왔나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까요. 역시 대부분의 고용 창출이 서비스업 부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레저, 접객 이런 쪽이요. 이쪽 분야에서만 무려 23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생성된 것이 이번에 이렇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에 크게 일조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민자들도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6월부터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여행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필요 인력 수요도 많아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ADP 고용보고서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가요. 5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에서는 고용 감소가 나왔지만 대부분 소기업과 중소기업들에서 상당 부분 고용이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원래 금리가 높아지면 대기업들이야 재무구조가 탄탄해서 버틸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다 죽어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서비스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서비스업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로 서비스업 분야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보니 이에 따라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서 많은 고용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좀 웃겨요. 왜냐면 지금 고금리에 접어든 지도 꽤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못 견디고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기업들의 수가 전년 대비 무려 68%가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용은 또 이렇게 엄청나게 폭등을 했단 말이죠.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해도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 두 개의 지표가 이렇게까지 다른 방향성을 보인다는 건 왜 그러는 걸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 이건 것 같습니다. 높아진 물가에 투잡 쓰리잡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고용 지표가 잘 나온 부분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 제조업이나 금융업 같은 뭐 이런 고임금 산업군은 다 안 좋은데 서비스 섹터만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번 6월 고용 수치가 잘 나왔다고 해서 이걸 과연 진정한 의미의 경기 회복이라고 볼 수
수 있는가라는 의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고용지표를 연준에선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연내에 2번 금리 인상하는 걸 넘어서 3번까지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슬슬 튀어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번 FOMC에 25bp로 끝날 게 아니라 50bp로 큰 충격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면서 주식과 채권 모두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진짜 본 게임은 사실 오늘 밤이고요. 오늘 밤에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살만한 주식들 몇 개가 눈에 들어오게 된다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